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3 조기 대선을 38일 앞두고 MBC가 유력 주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3자 대결을 가정한 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주자들을 놓고 실시한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43%로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처음 조사 대상에 포함된 한덕수 권한대행은 10%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가 3자 구도로 치러진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건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홍준표, 이준석이 맞붙었을 경우 이재명 후보가 47%로 홍준표 후보를 19%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주자가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후보일 때는 이재명 후보가 2배 이상 앞섰습니다. 대선 선호도 조사에 처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시켜봤습니다. 이재명 43%로 1위, 한덕수 10%, 홍준표 9%, 한동훈 8%, 김문수 6%, 이준석과 안철수가 각각 3% 순이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포함됐을 때 이재명 후보 선호도에는 큰 영향이 없었고 범보수 진영 후보들의 선호도 총합은 39%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오차 범위 내인 4%포인트 정도 상승한 수치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덕수 27%, 홍준표 24%, 한동훈 20%, 김문수 16% 순이었습니다. 한덕수 차출설이 나오면서부터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많이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질문에는 한동훈 24%, 홍준표 23%, 김문수 17%, 안철수 4%로 나타났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만 좁혔을 땐 한동훈 28%, 홍준표, 김문수 27%, 안철수 3% 순이었습니다.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계속 지지하겠다 78%, 다른 후보로 바꿀 수 있다 22%로 집계됐습니다. 오는 6.3 대선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83%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6.5%, 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에 대한 생각도 물어봤는데요. 범보수 주자 중에선 가장 큰 선호도를 보였지만 정작 대선 출마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답변이 60%에 달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비상계엄 사태의 연관성 의혹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가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반대한다가 60%로 찬성한다는 응답 32%보다 28%포인트 높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87%가 반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66%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자신이 중도라고 말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66%가 한 총리의 출마를 반대했고 정치 성향을 밝히지 않은 응답자에서도 반대가 41%로 찬성보다 많았습니다. 보수 성향에서만 찬성이 61%로 반대 35%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출마 반대 이유로는 비상계엄 사태 연관성 의혹이 31%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는 윤석열 정부 실패에 대한 책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중립성 위반 순이었습니다. 출마 찬성 이유로는 57%가 행정 경험과 외교적 역량을 꼽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정권 교체가 돼야 한다는 응답은 54%로 정권 재창출 36%보다 18%포인트 높았습니다.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답변은 지난 1월 29일 50%를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질문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시작하되 청와대로 이전해야 한다가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모든 지역과 연령대에서 이런 경향을 보였는데 보수 성향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기존 용산 대통령실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 중심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75%로 나타났습니다. 보수 성향 응답자들조차 67%가 반대한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반대가 70%였습니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답변은 83%로 나타났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2%,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8%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오늘 열린 민주당 호남권 경선에선 이재명 후보가 88.7%를 득표하며 또다시 압승을 거뒀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데요. 이 후보가 민주당의 상징적인 지역인 호남에서도 압승을 거두면서 본선 직행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남권 경선에서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지난주 충청과 영남 경선에서 약 90%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던 이재명 후보는 오늘 치러진 호남권 경선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88.7%를 득표해 누적 득표율 89%대로 압도적 1위를 유지했습니다. 호남이 저 이재명을 선택해서 네 번째 민주정부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호남이라고 적힌 해태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등장한 김동연 후보는 7.4%를 얻어 2위를 지켰고 대한민국의 경제 도약 기필코 이뤄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지도 반드시 다시 그리겠습니다. 지역주의 극복을 내세운 김경수 후보는 3위를 유지했습니다. 민주당의 험지 영남에서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왔습니다. 우리 당을 전국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 왔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이자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광주를 방문한 새 후보는 모두 5.18 광주 정신과 김대중 정신의 계승을 강조했습니다. 지역 공약으로는 재생에너지 생산단지와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 예산 지원, AI 대기업 유치 등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불거진 호남 홀대론을 의식한 듯 호남 민심에 대한 공감을 나타냈고 민주당을 가장 열성적으로 지지했음에도 내 삶은 크게 변한 게 없다는 이 호된 질책을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김경수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당의 단합과 통합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분열과 배제의 언어, 우리 이제 결별합시다. 모든 국민의 민주당이 되어야 합니다. 충청과 영남, 호남 경선 일정까지 마무리되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순회 경선은 선거인단의 60%가 몰려있는 수도권, 강원, 제주 일정만 남게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호남권 경선에서도 대세론을 확인한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 수도권, 강원, 제주 경선을 거쳐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경선 4강 주자들의 마지막 합동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 2대2 구도 속에서 각 후보들은 지지층이 겹치는 상대방을 골라 집중적인 공세를 펼쳤습니다.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자 토론에서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갈린 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여부였습니다. 안철수 한동훈 후보는 사과해야 한다고 했지만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지 세 후보 모두께 한번 묻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야당 탓으로 돌렸고 홍준표 후보는 최종 후보가 되면 사과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최종 후보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같은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다고 했지만 12월 3일 왜 본회의장에 오지 않았냐고 따졌습니다. 계속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계속 단톡방에 올렸잖아요. 그날 문자를 4개를 받았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1대1 맞수 토론에서 한동훈 후보가 코박고 아부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비판한 데 대해 반박 사진들을 공개하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사진이 있다 없다 그랬는데 이 사진 다 가져왔습니다. 이거 이재명 후보한테 90도 절하는 사진이고. 후보들 간의 협공도 있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전국을 5대 메가폴리스로 만들겠다는 한동훈 후보의 공약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홍준표 후보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런 메가폴리스를 2년 만에 5개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홍준표 후보께서도 대구시장, 경남지사를 해보셨지만 이런 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랍니다. 불가능해요. 홍준표 후보는 일제시대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는 김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역사의식을 비판했고, 안철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주장했던 부정선거론을 파고들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음모론자라고 이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음모론자라는 말씀 안 되고요. 한덕수 차출론이 언짢냐는 질문에는 안철수 후보만 그렇다고 대답했고, 나머지 세 후보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4강 주자들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친 국민의힘은 내일과 모레 이틀간 2차 경선을 실시합니다. 당원 투표 절반과 국민 여론조사 절반이 반영되는데, 만약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다득표 2명을 상대로 3차 경선을 거쳐 다음 달 3일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오늘 오후 강원도 인제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연기가 고속도로를 덮치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최대 초속 12m에 달하는 강풍까지 불면서 대형 산불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 때 내려지는 산불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산불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준겸 기자, 아직 불이 다 꺼지진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산불 발생 7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현장 지휘소까지 매캐한 연기가 번지고 있어서 눈을 제대로 뜨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불은 오늘 오후 1시 11분쯤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주변 야산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당시 제보 영상을 보면 산 중턱에서 희뿌연 연기가 크게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주변 고속도로 옆으로 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이 어려울 만큼 연기가 매섭게 도로를 덮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오후 4시 45분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오늘 하루 최대 헬기 32대와 인력 339명을 동원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산불 현장에는 현재 최대 풍속이 초속 12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산불이 주변 지역으로 번지면서 인제군은 주민 300여 명을 기린 실내체육관 등으로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주변 군부대 역시 산불 확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산불 현장 주변에 있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는 오후부터 동홍천 나들목과 양양 나들목 양방향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저녁 7시 30분 기준으로 진화율이 93% 정도라고 밝혔지만 산 곳곳에서 불길이 바람을 타고 다시 발화되고 있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60헥타르로 추정되는데 산림청은 화선 5km 가운데 3km는 진화를 마치고 남은 2km를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헬기 작업이 어려운 만큼 산림당국은 일단 최대한 확산을 막으면서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투입해 진화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인제 산불 현장에서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경기도 고양의 한 공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노동자 2명이 매몰돼 1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전북 익산에선 부모를 숨지게 한 뒤 아파트 복도에서 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옆으로 공사를 위해 파놓은 땅에 한가득 흙이 쌓여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경기도 고양시 풍동의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갑자기 무너진 흙에 매몰됐습니다. 땅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팀목을 설치하다 흙이 무더기로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마디를 해도 다 준비를 해서 처음 땅을 파가지고 사람 중에 있거든요. 30분 만에 구출된 노동자 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다른 1명은 1시간 넘게 매몰돼 있다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선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낮 12시 50분쯤 익산시 부송동의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잇따라 살해하고 아파트 복도로 나와 주변에 있던 보일러 작업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범행 이후 집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는데 누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강제로 문을 열고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지난 월요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이 지금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광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교황의 마지막 가는 길에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바티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민찬 특파원, 장례 미사가 끝이 났나요? 네, 이곳 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교황의 장례 미사가 시작됐습니다. 조금 전 교황의 관에 성수를 뿌리는 고별 예식이 끝이 났고요. 지금은 교황의 안식처가 될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으로 운구 행렬이 진행 중입니다. 이곳에서 약 6km 떨어져 있는데요. 교황청은 로마 시민과 전 세계 사람들의 작별 인사를 위해 1시간여에 걸쳐 천천히 이동한다는 계획입니다. 교황의 시신이 성 베드로 성당을 벗어나 안장되는 건 1903년 이후 처음인데요.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에서는 이슬람 교도와 난민, 노숙자, 인신매매 피해 여성 등 40명이 교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장례 미사에는 전 세계에서 20만 명이 참석했고 앞서 사흘간 진행된 일반 조문에도 약 25만 명이 찾아 조의를 표했다고 교황청은 밝혔습니다. 트럼프와 마크롱 대통령 등 국가 원수가 약 50명과 세계 170개국 사절단이 참석해 주요 외교 행사를 방불케 했습니다. 장례 미사에 앞서 트럼프와 젤렌스키 대통령이 종전과 관련해 짤막한 회동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제 차기 교황 선출에 관한 관심도 높아질 텐데요.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 일정이 나왔나요? 교황청의 공식 발표는 아직입니다. 다만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절차가 이제 마무리 수순인 만큼 이르면 다음 주 초면 콘클라베 일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교황청 주도의 추모 기도회가 5월 4일까지 예정돼 있어서 5일이나 6일부터 콘클라베가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누가 될지도 관심인데요. 후보 중 한 명인 유흥식 추기경은 차기 교황을 예측해서 맞춘 경우가 역사적으로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바티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끝까지 일하다 가겠다는 평소의 뜻대로 주변의 만류에도 마지막까지 일을 줄이지 않았는데요. 힘없는 이들을 위해 사명을 다한 교황에게 존경과 애도를 보냅니다. 다음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이버 공격으로 가입자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이 28일부터 모든 고객에게 무상으로 유심을 교체해주겠다고 밝혔는데요. 불안한 고객들이 주말인 오늘부터 대리점으로 몰리면서 긴 줄이 늘어서는 등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당장 재고가 부족해 당분간 원활한 교체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SK텔레콤 매장. 유심 재고가 없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SKT 유심 교환 안 되나요? 네, 지금 재고가 없어요. 역시 재고 소진 안내문이 붙은 또 다른 매장. 유심 200장이 2시간 만에 동이 났습니다. 아침 오픈하자마자 9시부터 엄청 많았어요. 한 2시간 정도, 2-3시간 만에 끝난 거예요. 혹여나 피해를 입을까 고객들이 주말부터 몰리면서 전국 대리점 곳곳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개인정보랑 관련된 거기도 하고 자산이랑 관련된 거기도 하다 보니까 무작정 왔는데 그래도 무료로 다행히 교체를 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헛걸음을 한 고객들도 많았습니다.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빨리 바꿔야겠다고 생각은 들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심 물량이 있는 매장을 찾을 수 없다. 택배로 보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유심 무상교체 대상은 SK텔레콤 가입자 2,300만 명과 이 회사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187만 명을 합해 2,500만 명에 이릅니다. SK텔레콤은 유심 무료 교체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28일 오전 10시 전에 최대한의 물량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공급 부족으로 원활한 교체는 힘든 상황. 예약을 따로 받고 있지 않거든요. 중간중간에 전화 한 번씩 주시면은
유심 교체 전까지 불안한 고객들은 타인이 유심 정보를 이용해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카카오뱅크, 패스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MBC 뉴스 박수희입니다. 오늘 팩트체크 선택 2025는 어제 열린 국민의힘 홍준표 한동훈 후보의 1대1 맞수 토론과 민주당의 마지막 경선 토론에서 나온 후보들의 발언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검증해봤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경선 후보는 최근 특정 언론사 기자의 질문을 거부한 것을 지적받자 자신은 지자체장 시절 기자들에게 마음껏 질문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대구시장이나 경남지사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기자실에 가가지고 프리토킹을 1시간 반 이상 합니다. 시정보고를 했어요. 기자들 마음대로 질문하고 마음대로 하고. 홍 후보가 당시 기자실을 찾아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진 사실은 확인됩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지난 2023년 신공항 관련 비판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대구 MBC에 대해 전화, 방문, 인터뷰 요청 등 일체 취재를 거부하라고 산하사업소 공단은 물론 출자 출연기관까지 지시를 내렸고 취재 방해는 9개월간 지속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대구 MBC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직접 또는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방법으로 취재 목적 출입이나 취재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취재 거부 조치는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고 취재 상대방이 갖는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경선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용산 대통령실을 쓰다 추후 청와대로 복귀할 거라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곧바로 세종시로 가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처럼 세종으로 바라간다는 건 사실상 헌법재판소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죠. 하지만 취임 후 곧바로 세종에서 근무하겠다고 공약한 건 김동연 후보입니다. 대통령실 자체를 축소시키면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 날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으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한 후보와 비슷한 입장을 밝히며 세종 이전은 장기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용산을 쓰면서 또 그렇다고 지금 세종에 준비가 돼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 다음 단계로는 청와대를 신속하게 좀 보수해서 그대로 다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다. 민주당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경선 후보는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적극적 재정 정책에 여력이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재정 전략을 펴나가기에는 지금의 국가 채무는 여력이 꽤 있는 편이다. IMF의 지난해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2023년 기준 55.2%로 일본과 미국 등 주요 7개국보다는 낮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달러와 유로, 엔화 등 기축통화국이어서 국가 채무가 많아진다고 국가 신용도에 큰 타격을 입거나 국가 파산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기로 하면서 김 여사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공천 개입과 주가 조작 등 살펴볼 의혹이 많은데요. 구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의 재수사 결정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자들은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측은 MBC와 통화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만큼 필요하면 검찰이 조사는 하겠지만 새롭게 할 말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역시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수사에 직접 나서는 서울고검은 주가 조작 공범들의 진술이 달라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데다 김 여사도 이제 전직 영부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향후 진술에 따라서는 무혐의 처분 당시 논란이 컸던 부분들에 대한 검찰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주가 조작 선수가 공범에게 매도를 부탁한 직후 김 여사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나왔다는 7초 매도가 대표적입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았다는 의심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정황 증거로 꼽힙니다. 하지만 앞서 검찰은 해당 연락의 내용이나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내 비판을 받았습니다. 2차 주가 조작 주포 김모 씨가 검찰에서 김건희, 권오수, 이종호 등 5명을 BP 패밀리로 지목한 대목도 재조사가 불가피합니다. 패밀리는 다 같이 한 배를 탔다는 뜻이라는 진술도 앞선 재판 과정에서 나왔지만 검찰은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수사 결정으로 김 여사는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함께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전직 영부인을 동시에 수사하는 건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수사팀은 최근 공재광 전 평택시장, 문충은 전 포항시장 예비후보, 김상민 전 검사 등을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최근 김 여사 변호인에게 조사 필요성을 직접 통보하면서 대면 조사가 임박한 걸로 보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사할 사항이 많은 만큼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기아의 슈퍼스타 김도영 선수가 복귀 후 첫 선발 출전 경기에서 결승타에 홈런까지 터뜨렸습니다. 전은철 기자입니다. 김도영의 존재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1회 노아웃 1, 2루 기회에서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습니다. 3회엔 높은 커브를 날렵한 스윙으로 받아쳐 오른쪽 담장을 넘겼습니다. 홈팬들을 열광시킨 시즌 첫 홈런포로 복귀 후 3타석 연속 타점도 기록했습니다. 이어진 기회에서 오선우가 석점 홈런을 보탠 기아는 선발 올러가 7이닝 1피안타 무실점으로 올 시즌 최고의 투구를 펼쳐 3연패를 끊었습니다. 직구가 아직은 제 타이밍에 안 걸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아직은 확실한 제 컨디션이 아직은 아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보장은 못하지만 그래도 더 잘 칠 자신이 있습니다. 롯데 유격수 전민재가 6회 수비 도중 주자 김기현과 충돌합니다. 다행히 부상 없이 일어선 전민재는 다음 상황에선 조심스러운 수비로 충돌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7회 타석에서 적시타를 때려 롯데의 추격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8회 레이에스의 타구를 정수빈이 제대로 잡지 못한 사이 동점을 만든 롯데는 나승엽이 조기 투입된 김태견까지 두들겨 승부를 뒤집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MBC 뉴스 전은칠입니다.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에선 LG가 현대모비스의 2연승을 거뒀습니다. 두 경기 모두 정인덕이 돋보였는데요. 박재훈 기자입니다. 만원 관중의 열기 속에 치열하던 승부는 3쿼터에 갈렸습니다. LG 정인덕이 해결사였습니다. 오픈 찬스에서 석점슛을 성공시킨 데 이어 곧바로 연속으로 석점슛을 터뜨렸고 6점 차로 쫓기던 3쿼터 막판에도 또 한 번 쐐기를 박았습니다. 2018년 은퇴를 선언했다가 3년 후 복귀해 이번 시리즈에 결정적인 활약을 펼친 정인덕은 수비에서도 현대모비스의 이우석을 6점으로 묶어 팀의 2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진짜 감회가 새롭고 이렇게 또 2경기 연속 이렇게 순 선수로 발탁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모두 다 팀원들 덕분인 것 같아요. 쌍둥이 사령탑 맞대결에서도 형 조상현 감독이 2연승을 거둔 가운데 동생 조동현 감독이 이끄는 모비스는 무려 21개의 턴오버로 자멸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K리그1 전북이 후반 추가 시간 터진 전진우의 극장골로 수원FC를 꺾고 2위로 도약했습니다. 포획 감독도 흥을 주체하지 못하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면서 야외활동하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대부분 20도로 웃돌았는데요. 다만 봄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활짝 핀 철쭉이 봄바람을 따라 흔들리고 있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1도, 경북 의성은 5도까지 뚝 떨어지겠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의성이 26도까지 오르면서 기온차가 20도 이상 벌어지겠고요. 서울 20도, 광주도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많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차츰 동해안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순간적으로 시속 70에서
90km 이상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차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내일 밤부터 제주에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춘천 7도, 대구 11도를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전 24도, 부산 2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